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흔히 교육이라 하면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말하곤 합니다. 인성교육만 강조하다 보면은 착한 묵상가가 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식교육만 강조하다 보면은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성적기계, 취직기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혁신학교가 만들어져서 인성교육과 또 지식교육을 겸비한 그런 교육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성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인성교육, 지식교육, 영성교육 이 세 가지 교육을 함께 하면서 이 땅의 새싹이고 미래가 될 학생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꿈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교사 운동의 이사장으로 계신 소명중고등학교 신병준 교장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좋은 교사 운동 회원으로 계신 덕양중학교 김영식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이 나와주셨어요. 소명중고등학교 김세향 학생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세향 학생이 나오니까 이 스튜디오가 이제 꿈이 있고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여러 교사 모임이 있지만 기독교사 운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운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우리 교장 선생님께 듣겠습니다. 1998년에 이제 첫 기독교사 대회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대학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후에 정식으로 2004년에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그 단체를 출범하게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교사 운동. 그럼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국의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네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네. 또 그것을 실천하자라고 네네.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기독교사 대회를 하면서 전국 네네. 기독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학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왜 문제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정신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하는 캠페인들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갈등 해결 자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진정한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좀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 이것을 또 보급하고 또 캠페인으로 연결해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좋은 교사 운동에 참여했던 회원 교사님들이 학교를 이제 만든 것이 소명중고등학교라는 것이죠. 네. 예,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쭉 함께 해오셨는데 소명중고등학교, 소명이란 또 어떤 뜻이고 또 이 학교 설립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명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네. 또 루터의 직업 소명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 직업 가운데 또 어떤 그 역할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부르심이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좋은교사 운동 회원교사 8명이 그런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제자들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 키워내고자 해서 2012년 3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60명의 학생과 네네. 또 8명의 교사가 시작했는데 2014년 7월 현재는 210명의 학생과 30여 명의 교사가 소명중고등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세양 학생, 아이고 어떻게 알고 지금 일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기면은 지금 고3?
네,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몇 년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 1기부터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요. 네네. 이제 3년째 다니고 있는 중. 그렇죠. 어떻게 알고? 그 학교 설립할 때 뭐 이렇게 알려진 학교도 아니고 그럴 텐데 네. 어떻게 알고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김교신 선생님에 관한 책을 읽고 김교신을 읽었어요? 중3 네. 때? 이야, 이거는 대단합니다. 예. 그때 선생님 책을 처음 읽고 민족 교육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학이나 해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때 민족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통일 세대로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처음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저희 학교 소개를 맨 처음 받았을 때 저희 학교가 통일 세대를 준비하고 인문 고전 교육 그리고 통합 교육을 한다는 말을 듣고서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 계속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명중고등학교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명중고등학교의 하루 일상을 담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 제일 먼저 이 학교에서 가장 눈길을 끈다는 수업 시간을 방문해 봤는데요. 교사만을 위한 공간인 앞자리에 웬 학생들이 나와 있는 걸까요? 193쪽까지. 아니다. 197쪽. 즐겁고 자유로운 방식의 수업. 오늘은 바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공간이 커지잖아요. 수업의 주인이 바로 학생인 이 시간을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낮은 데로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해주는 거는 자기들이 그걸 알고 설명해주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쉬운 언어도 할 수 있고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숨을 쉬면은 수업을 진행한 후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고 해결을 해주는 것도 다름 아닌 학생들의 몫입니다. 공기가 나오는 거야. 날숨이야.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안 졸려요. 안 졸려? 근데 원래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의 눈높이로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해한 걸로 그 반의 애들과 같은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니까 애들이 좀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간의 특징이 뭐였죠? 간의 특징? 지루한 것은 딱 질색인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을 위해 교사도 비장의 무기를 준비. 코끝이 즐겁도록 학생의 입에 떠먹여주면서 신체 기능을 설명.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이 수업의 핵심은 학습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개별화되면 안 되고 함께 공동체가 배우는 학습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원리가 학습에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다른 일반 대안학교와는 달리 교장을 포함한 이 학교 교사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의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교육들에서 대부분은 기존에 주어져 있는 어떠한 지식들을 배우고 그냥 받아들이고 익히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저는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 자신의 꿈에 대해서든 교과에 대해서든 뭐 세상의 뭐 불합리한 것들이라든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키워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소명이고 꿈입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모태신앙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신앙과 학문 속에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저는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과정.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얻은 해답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사들의 바람입니다.
여느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교무실에 스스럼 없이 찾아가는데요. 북적이는 교무실 분위기가 참 생소하죠. 수술 아니에요? 교무실 와서 이렇게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재밌어요. 딴 학교 학생들은 잘 안 그럴 텐데. 네, 일단 근데 왜 여기 학생들은 왜 이렇게 교무실에 오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멘토 쌤들이 뭐라 그러지? 친절하시고 좋아서 뻔하다 너무. 같이 산 거예요. 이런 학생들의 마음은 자그마한 선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참 좋으시겠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을 생각입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좀 쉬시고 수업 준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계속 좀 약간 좀 이렇게 힘들거나 귀찮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저희는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 와도 너무 좋고요. 이곳을 찾은 학생들이 꼭 선물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네요. 스스럼 없이 선생님의 식략을 갈취하는 모습 포착. 이런 건 좀 편집 좀 해주세요. 화기애애한 학교 생활이지만 역시나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점심 식사.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공동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식사를 하는 학생들. 그 사이사이에 교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어울려. 선생님과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장난도 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이 시간에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떤 취지로 기획됐나요? 모두가 다 배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아노에 재능 있는 친구들은 피아노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이제 노래라든지 합창을 또 함께 식사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문화와 공동체와 식탁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동아리 만들고 싶었는데. 방과 후 퇴근을 마다하고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담 쪽이 날 것 같아요. 네, 상담이 날 것 같아요. 방금 전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교사들의 모습.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학기 때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과목의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이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했어요. 문학, 그다음에 수학, 역사, 미술, 그다음에 생명과학. 1학기 동안에 각 과목들이 막 통합되는 것들을 경험을 이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름방학이랑 2학기 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를 아이들이 이렇게 써서 냈고요. 그 주제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가진 친구들끼리 두레를 짜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빛 프로젝트에서 식물을 가꾸는 작업을 했던 학생들. 얼마 전 그 채소들을 직접 따 음식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참된 교육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몸소 터득하게 되는데요. 학교 수업을 통해 직접 깨달은 나눔과 협력의 기쁨이 학생들의 꿈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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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 때 저희가 백두산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북한도 보고 백두산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대학교를 청소년 진로 학과를 갔다가 대학원에 이제 북한 대학원에 가서 북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제 소명이에요. 일반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이곳의 학생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겸비하기 때문에 자발적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공부가 돼서 좀 더 다른 세계나 아니면 북한이 통일됐을 때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농부를 택하게 돼갖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런 분야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좀 더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한 자리에 요소수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조금이나마 예전에 소명학교 때 배운 것들이 참 도움이 됐다라고 기억해 준다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갔었던 것 같다라는 칭찬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한마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아주신다면 모든 수고가 상쇄되는 거죠. 거룩함과 영성만을 추구하는 가르침이 아닌 예수의 복음이 삶과 병립될 수 있도록 말보다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교사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들하고 어울려서 또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교장 선생님, 이렇게 교육 현장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도 좀 선생님의 말씀을 확실히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계신지요? 어떻게 교육시켜야겠다는 어떤 그 목표가 있는지요? 첫째는 소명교육인데요. 소명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그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는데 그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오늘날에는 이 국영수라는 성적의 잣대로 그게 이 공교육에서는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명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하나님 주신 독특한 이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또 깨닫게 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업의 영역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가 이런 교육을 해나가는 것을 소명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통합교육을 저희 학교는 하고 있는데 이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성경과 교과의 통합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교과와 교과의 통합. 그래서 각 교과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 교과와 미술 교과가 같이 통합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영어 교과와 음악이 합체 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통합 교육을 뿐만 아니라 또 남북 통합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세양이가 통일 교육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교육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저희 학교는 남북 통합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 학생도 저희 학교의 학생으로서 들어와서 남북 학생이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을 받는 남북 통합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남북 통합에 대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학생으로 길러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통합 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영성 교육인데 영성 교육은 그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육 공동체가 한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영성 또 학교 수업을 하기 전에 매일 30분씩 아침 큐티를 멘토 선생님과 같이 나눔으로써의 영성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해나가는 것을 영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교육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인문고전이라는 그 책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뭐 한나 아렌트 책도 읽고 뭐 역사란 무엇인가도 읽고 그 고전책을 직접 읽는 그런 수업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단순히 인문고전을 읽고 어떤 독후감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문고전 논어도 읽을 수도 있고 역사란 무엇인가도 읽을 수가 있고 이런 그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그 읽은 책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흔히 이것을 변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소명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 후에 대학에 보내서 어느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사상이 맞부딪히더라도 성경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변증해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지금 지향하면서 교육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그 세영이 학생에게 좀 많이 듣고 싶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걸 잘 정말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네. 정말 이 학교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네. 프로그램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요? 저희 학교에 되게 많은 공동체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국토순례 1년에 한 번씩 가는 국토순례도 있고 또 저희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졸업 여행으로 갔던 백두산 기행이 있었어요. 백두산 기행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저희가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도 하고 또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통일하면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직접 압록강 너머로 배를 타고 가서 북한 모습을 보고 또 북한에 관련하고 계신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거기에 계신 분들 간증 들으면서 저희가 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러시구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덕양중학교는 어떤 중학교인가요? 저희 학교가 2009년에 처음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 시작할 때 함께 시작했던 첫 번째 혁신학교였습니다. 저희 되게 혁신학교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지금 이제 소명 중고등학교도 있지만 일반 학교는 힘들지 않을까? 또 혁신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사실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대체로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마다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마다 그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도 좀 다르고 또 철학 비전들도 다르다 보니까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좀 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특히 좀 우리 학교들이 많이 좀 약간 관료적이다 보니까 교사 개인의 어떤 교육적 비전들이 실현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이제 덕양중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이제 새로운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교 안에서 교사들 또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을 좀 깊이 경청하고 또 서로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왔던 학교였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신병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통합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각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대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통합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일반 학교에서는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면서 교사들의 어떤 수업과 또 가치관들을 많이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가능했던 게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돌봄.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좀 지지받고 격려받고 하면서 학교 오는 게 일단 먼저 즐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학교 오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수업을 좀 더 재밌게 또 아이들이 좀 생각하도록 하는 수업 하자 해서 연구하고 또 서로 수업 보면서 또 선생님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들 하고요. 또 개인의 삶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타인과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키우자 해서 평화봉사 활동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어떤 학생은 그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가서 탐방하고 또 그 대사관 앞에 가서 수요 집회에도 참석해보고 또 어떤 학생은 그 마을 단위로 절전소 만든 그런 지역에 가서 발전이 아닌 절전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그런 활동들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교사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거죠. 뭐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또 수업 어떤 협동학습이나 수업 코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혁신학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또 함께. 근데 이렇게 기독교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 속에서 사실 학생이 먼저 변할 수 없거든요. 네. 교사가 먼저 학생들을 찾아가고 예. 학생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학생들이 그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좀 학교 그 안에서 이제 수업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질문하고 또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업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협동학습이나 수업 코칭 같은 것들 지금 공교육에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학교폭력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 이전부터 저희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좀 학교 안의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 잘못을 했을 때 단순히 처벌하고 응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갈등을 좀 비폭력적으로 또 정말 그 피해 학생이건 가해 학생이건 간에 정말 서로 어떤 자신의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저희들이 연구해서 또 학교에 보급하는 그런 활동해왔고 또 가장 또 최근에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학교에서 좀 성적이 좀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 그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 저희는 좀 천천히 배운다 해서 배움 찬찬이라고 배움 찬찬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고 또 그것을 또 공교육에 보급해서 최근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또 이 배움 찬찬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그것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세영 학생 그 참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배움 찬찬히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빠를지 모르지만 공부 부분은 내가 좀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여러 이런 교육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배움 찬찬히 같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수업을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세 반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따라가고 싶은데도 저만 모르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아는 것 같아서 괜히 질문을 못하기도 하고 또 좌절해서 아예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친구들이 많이 내려놓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각자 그 진도를 맞춰주고 또 그 발폭을 맞춰주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되게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애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저희 학생들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앞두고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잘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빠르게 공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든 감정을 나누고 또 그 감정들에 충실해서 그것들을 두고 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애도 수업이라고 했었네요.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 세양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가족을 다 이렇게 케어하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모님, 학생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요? 첫째 부모님과의 소통은 가정 방문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은 우리 모든 저희 학교는 이제 담임이라고 하지 않고 멘토라고 하는데 그 멘토 교사가 1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을 한 가정을 전부 방문해서 부모님과 함께 그 자녀 문제 또 제자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멘토 교사와 부모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세워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가정 방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그 어릴 때 가정 방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선생님 온다 그러면 굉장히 두근두근거려요. 그 수양 학생 그런 경험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던 게 뭐 촌지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그 선생님들에게 뭐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거 있어서 이제 없어졌던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오해 또 어떻게 선생님 오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저기 학부모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세양이가 더 답변을 잘 할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세영이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사실 가정 방문 오신다고 했을 때 네. 저희 막 방 대청소하고 그랬거든요.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예.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그냥 거실에만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네. 제 방에 들으셔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아이고. 뭐 TV가 방에 있는지 거실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신다 하시길래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오히려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맛있는 거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네. 선생님께서 오히려 더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멘토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멘토링을 할 때 그냥 성적만을 두고 멘토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관심사가 있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는 어떤지 그런 다양한 면들을 두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저도 가정 방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살아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네. 교육에서도 이어지는데 네.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지만 양극화 문제로 네, 좀 벌어지는 네. 거 아닙니까? 네. 학생들의 부모가 부자도 있고 굉장히 가난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문제를 교사들은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부잣집 자제들, 어려운 자제들 이런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그 학생들 가정이 좀 어렵더라도 그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하고 존중해주면 언젠가 아이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삶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먼저 좀 존중하고 또 아이들끼리 좀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 운동 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자 또 아이들하고 좀 눈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대화하자 또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이렇게 보급하고 있고요. 또 뒤처지는 학생들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좀 작은 성취들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취하도록 좀 하게 해줘. 예를 들면 뭐 도자기를 굽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좀 그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 지역 사회 안에 복지관이라던가 또 뭐 그 여러 어떤 그 NGO 단체들과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땐 그쪽으로 전화를 저희가 직접 나서서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묻고 했을 때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정에 직접 개입해 들어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혹시 가정 폭력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또 그것들에 대해 실제 또 해결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연계들을 해가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냥 속속들이 모든 걸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몸이 뭐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근데 솔직히 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어떨 때였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말씀해 주시면 우리 보는 시청자 학부모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힘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떨 때였고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 원동력의 그 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아이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성적 때문에 또는 뭐 외모 때문에 또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자기 자존감이 약하고 또 정체성이 약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게 해두냐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유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대신에 이런 어떤 교육관 또 이런 가치관 대신에 아이를 오직 그 성적으로만 줄 세우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빠르게 가려고 하는 이 학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 주신 독특한 그 은사와 재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가를 보지 못하고 오직 그 국영수 성적으로만 이게 자녀를 보려고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아이를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면 굉장히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꿈을 아이를 통해서 이뤄보려는 그런 부모님들의 열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근데 다른 이유들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연약한데도 값없이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 또 기독교사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렇게 귀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주셨을까에 대한 그 은혜, 이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고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세영이한테 좀, 세영이라고 그래도 되죠? 세영이 여기 나온다니까 지금 네. 고3이 몇 명이에요? 지금 20명 그 후배까지 하면 다 학생이 지금? 학생이 210명. 네, 210명. 우리 세영이 나온다니까 막 주변에서 이 얘기해달라 저 얘기해달라 네. 부탁 안 해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혹시 전달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공교육에서도 어떤 부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는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들 진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좀 입시 위주로 공교육에서는 아무래도 대안학교보다 제약이 많으니까 서열화되고 또 경쟁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서 자기의 꿈을 진로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잘 알려진 학교나 또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자기들한테는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구나. 세영이가 또 어떻게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어떤 꿈이 생겼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들이랑 멘토링 시간이 제일 저희 학교의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해주실 때 이제 대학을 목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각자 저희 학생들의 관심사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앞서서 나중에 일하고자 하는 나가고자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을 과정으로 두고서 어떻게 길게 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말 끝까지 정말 대학교, 대학원, 나중에 유학 여러 길에서 정말 제약을 두지 않고서 저희랑 진짜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민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저희랑 멘토링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멘토 선생님들이 또 다른 멘토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게 진짜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저도 선생님들을 보고서 저도 교육계에 소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계에서 친구들을
가능성을 좀 돕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이고 한 10년 5년 지나면 또 같은 현장에서 만날 것 같아요. 예. 좋은 교사 운동 회원으로 네. 같이 회원으로 만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씩 이렇게 모셔 듣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신 선생님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시면은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무한 경쟁 네. 또 뭐 이렇게 평등한 어떤 교육 실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먼저 좀 그 사회적 약자들, 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슬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당연히 교육 안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그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 좀 더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그런 가능성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 학교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또 사회에 또 들어와서 또 자신보다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로 좀 우리가 그들을 좀 키워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교회가 먼저 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자신이 가진 것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기꺼이 좀 포기할 수 있는 모습 그런 것들로 좀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독교사들도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세영 학생은 어떠신가요?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못 봐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미안해가지고 이 사회와 교육계에 아쉬운 점도 많을 텐데 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우리가 입시에만 너무 치여서 잊고 또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가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만 반짝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간직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도와주기만 한다면 무한한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눈부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것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또 근데 사회에서 미션 스쿨에 대한 또 거부감도 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공교육을 실천한다는 문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들과 또 교사와 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반 교사나 또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교육, 이대한 교육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는 대학의 간판이라든지 또 출세라든지 성공에 이 매몰되어서 너무 자녀들을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 교사나 또 학부모들 또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학교들이 또 부모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릴 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의 주인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한국과 세계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또 그런 제자로 또 세울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나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 자녀가 정말 어려운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탁월한 이 전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또 그런 제자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현재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의 숨소리에서 싹튼다. 1500년 전 탈무드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는 지금 이 학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숨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숨소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명중고등학교와 또 우리가 궁금했던 혁신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나중에 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방송해도 될 것 같아. 아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